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링의 이병모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19강 통계 및 성적 처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 통계 및 성적 처리 부분에서 어떤 출제경을 보면요, 보통 성적 처리 분야에서 꼭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적 처리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의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되냐면 등수를 구하는 것, 즉 석차를 구하는 것이 해마다 빠지지 않고 꼭 나왔거든요. 물론 프로그램 소스상에서 다음은 석차를 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제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소스를 갖다 분석하다 보면 아, 이거는 석차 구하기구나 금방 눈치챌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 부분 공부하시면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통계 및 성적 처리의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통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라든가 기말고사 보고 나서 뭡니까? 내가 평균이 얼마지 이렇게 따져보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뭡니까? 과목에 대한 점수 다 더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과목수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아, 나 평균 얼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평균보다 높은 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찾아봐서 없다 그러면 자기가 희망차게 1등을 한 거죠. 하지만 모든 친구들이 다 자기보다 잘 봤다 그러면 아쉬운 어떤 등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했고 프로그래밍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아,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이게 아니라 그런 내용일수록 여러분들 꼼꼼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제대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그 내용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천천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처음에 통계 처리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평균 구하기가 있어요. 평균 구하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평균 구하기 이렇게 됐네요. 자, 근데 우리 평균에서 나름대로 쓰는 용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산술평균이라든가 중앙값이라든가 채빈값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혹시나 프로그램 소스에서 다음은 산술평균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했다면 아, 산술평균은 뭐지? 그 의미를 갖다가 여러분들 알고서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이 훨씬 나니까. 자, 우리가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는데 선생님 그냥 1번이라고 쓸게요. 자, 제일 처음에 1번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술평균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산술평균이라는 게 과연 뭐냐? 산술평균은 우리가 흔히 구하는 평균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이라는 점수가 있고요, 30이라는 점수가 있고요, 만약에 50이라는 점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것에 대한 산술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럼 일단 더합니다. 더하면 값이 얼마예요? 그렇죠. 120이 나오겠죠. 120을 갖다가 뭐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둘, 세 개를 더해줬으니까 3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0이 나오죠. 이 40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산술평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구하는 평균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앙값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중앙값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 중앙값은 뭐 하라고 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컴퓨터에서는 뭐냐면 자료를 갖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열해 놓거든요. 자, 정렬을 해서 배열해 놓고 중앙에 있는 값이 과연 뭘까를 갖다가 찾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료를 갖다 쭉 정렬해서 나열해 놨을 때 가운데에 오는 값, 그게 바로 중앙값인데요. 우리 그냥 한번 나열해 봅시다. 30하고 40하고 50이 있는데 이거 갖다가 오름차순으로 쭉 나열했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값은 바로 뭡니까? 바로 40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채빈값이다. 채빈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값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자리가 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자료를 갖다 한번 볼까요? 1, 1, 그 다음에 2, 2, 2, 그 다음에 뭐 이렇게 3 이렇게 됐다.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값은 바로 뭡니까? 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자리가 쭉 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값을 갖다 얘기할 때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채빈값이라고 얘기한다. 이 정도 용어는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그래도 제일 처음에 나갈 때 이제 산술평균부터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보면 누적값을 구하는 구조라든가 누적 개수를 구하는 기본 구조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산술평균을 구하는 기본 구조가 있죠. 세 번째로 보면 그거 갖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평균을 구하려면 일단 어떻게 하느냐? 자, 거기 봤더니 뭐냐면 포했습니다. 자, 포문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반복문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포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수했습니다. 변수했고 변수에다가 뭘 줬습니까? 보니까 초기값을 줬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뭐냐면 조건식 있죠? 조건식 있고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변환값이 있겠죠? 자, 이 폼을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누적을 갖다 구하는데 우리는 어떤 조건에 맞는 것만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폼을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뭐냐면 조건식이라고 써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조건식을 만족할 때만 우리가 누적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해주고 변수를 주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그냥 한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이해하라고. 누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적합. 원래 있었던 누적합에다가 더하기 뭐라 해주면 되겠습니까? 새로 읽어온 값이 있겠죠? 그 값을 갖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각각에 대해서 몇 개로 했는지를 갖다가 그걸 갖다 이용해서 누적합을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개수를 갖다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누적개수 이렇게 돼 있죠. 누적개수. 누적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적개수에다가 더하기 뭐라 해주는 거예요? 1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1. 즉 뭐냐면 더할 때마다 뭐냐면 개수는 뭐냐면 누적개수는 하나씩 증가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누적합과 누적개수를 갖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자, 이것을 갖다 하고 빠져나와서 우리가 이제 빠져나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자, 이걸 갖다가 누적합을 갖다가 뭐로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누적합을 그렇죠? 누적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의미 전달을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소스로 써드린 게 아니고 그냥 한글로 쭉 써드렸습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아, 반복문을 돌면서 나름대로 배열에 있는 값을 쭉 갖고 오는구나. 가까서 지금 현재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조건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걸 다 더하고 싶다 그러면 굳이 if하고 조건식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냐면 나는 어떤 조건에 맞는 것만 누적합하고 누적개수를 갖다 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것이 있다. 그럴 때는 뭐냐면 누적합에다가 그 누적합 원래 있었던 누적합에다 더하기 뭐냐면 새로 들어온 값을 갖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 누적합을 구할 때마다 나는 산술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수를 갖다 구해야만이 이 누적합을 나눠줄 수 있거든요. 한 번씩 돌 때마다 누적개수는 값을 갖다 어떻게 한다? 1씩 더해준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빙 돌 때마다 누적합에 따른 몇 개를 더해줬는지 누적개수가 나올 수 있겠죠. 다 하고 나서 빠져나와서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지금까지 더한 누적합을 갖다 뭐로 나눠준다? 누적개수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걸 갖다 우리 한번 프로그램 소스를 갖다 보면서요. 산술평균을 구하는 예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빔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산술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산술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새롭게 이렇게 튼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 그대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샵하고 include studio.h 돼 있네요. void main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int 돼 있고요. 자, a하고 s 돼 있는데 지금 현재 m이라는 배열에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 6, 2, 7, 9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4하고 6하고 2하고 7하고 9라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을 갖다 이용해서 전체적인 누적합을 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산술평균을 구해보고 싶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냐면 av라는 값을 갖다 지금 현재 뭐로 줬냐면 플로트, 실수를 줬습니다. 아무래도 평균을 구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s값은 뭐로 했냐면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어떤 합을 구할 때 초기화 값을 갖다 0으로 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더하면 뭐가 들어와요? 그렇죠. 알 수 없는 쓰레기 값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뭐냐면 어떤 합을 구했다 구하고 싶다. 그럴 때는 합을 구하는 변수에는 제일 처음에 초기화를 시킬 때 뭐로 초기화시킨다? 0으로 초기화한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여러분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작성을 다 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값이 안 나옵니다. 정말 프로그램을 갖다 고차원적으로 다 분석해보고 그래도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와 같이 초기화를 하지 않아서 엉뚱한 값이 나왔다. 이걸 알았을 때 이거 허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많이 느껴보지 못한 친구들은 아마 그 마음을 갖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와 같이 초기화는 꼭 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자, 폼을 갖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A는 0부터 4까지 들어가고 있죠. 왜 0부터 4까지 들어가고 있느냐? 0, 1, 2, 3, 4. 이 값을 다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됐죠? 자, 0일 때 보면 M0 값을 갖고 오니까 일단 4가 더해지겠죠, S에. 그 다음 뭘 갖고 오겠습니까? 또 6을 갖고 오고요. 그죠? 2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7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9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죠? 19에다가 결국은 뭐냐면 9를 더하니까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S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28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AV,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S를 갖다 5로 나누래요. 자, 근데 지금 현재 AV가 지금 현재 뭐로 선언되냐면 실수로 선언됐잖아요. 그쵸? 근데 28은 지금 현재 뭡니까? 정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를 갖다가 이 5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카운팅, 누적 개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기다 실수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5를 갖다가 5.0이라는 실수값으로 변형시켰습니다. 실수값으로 변경시키면 이 데이터는 뭐가 되겠어요? 그쵸? 실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28 갖다 5로 나누니까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쵸? 5.6이 되겠죠. 이렇게. 5.6. 자,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갖다 추적해라. 자, 전체적인 자릿수는 6자리인데 소수점이가 2자리를 표시해라 그랬으니까 5.6 이런 식으로 추적이 되겠네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누적합을 구하는 거예요. 누적합.
물론 누적합을 구하면서 카운팅 개수를 갖다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5개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뭐냐면 그냥 5라고 써줬습니다. 근데 5라고 써주지 않고 5.0으로 써준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죠. AV가 지금 현재 뭐로 선언됐기 때문에 실수로 선언됐기 때문에 S는 지금 현재 값을 갖다 구해봤더니 정수예요. 그렇죠. 정수를 갖다 실수로 하면 결국 실수값이 되거든요. 실수값을 해서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바로 5.6 이와 같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산술평균에 대한 어떤 예제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뭐냐면 가중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번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결국 우리가 통계 처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값을 갖고서 그 의미를 갖다 분석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의미를 분석해 보는데 산술 평균으로만 분석하는 것은 약간 좀 나름대로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좀 의미가 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과목이 있고 B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A라는 과목이 주당 1시간씩 배우고요. B라는 과목은 주당 5시간씩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A라는 과목을 갖다 100점 맞았고 B라는 과목이 예를 들어서 30점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30이니까 결국 평균이 얼마가 되겠어요? 65가 되겠죠? 근데 어떤 친구, 자, 이걸 1번이라는 친구 이렇게 맞았는데, 자, 2번 친구는 어떻게 맞았냐면, 자, A라는 과목은 예를 들어서 60점을 맞았어요. B라는 과목은 예를 들어서 뭐 90점을 맞았습니다. 자, 90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한 60 정도라고 할까요? 60 정도. 자, 그럼 120이죠? 평균 얼마가 되겠습니까? 60이 되잖아요. 그쵸? 자, 1번하고 2번 학생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등수를 누가 앞섭니까? 65점을 맞은 평균이 65, 이 친구가 등수가 앞설 거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주당 5시간을 배운 친구, 주당 5시간 배운 과목이 훨씬 더 중요도가 높아서 중요도가 높은 과목을 갖다가 잘 맞은 친구가 좀 더 점수를 갖다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의미를 갖다가 또 나름대로 또 분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뭐냐면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러면 각각에 대한 점수에 대해서 가중값을 갖다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 이것을 갖다 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중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거기 표가 나와 있는데요. 표를 분석해보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쭉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쵸? 자, 과목이 나와 있고, 자, 쭉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좀, 그럴까요? 자, 몇 개로 나눠졌냐면 5개로 나눠졌네요.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가 바로 뭐냐면 과목이에요. 과목이고, 우리 교재에는 그대로 써보면 여기가 뭐가 됐습니까? 국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됐습니까? 영어가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수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됐습니까? 사회가 됐네요. 자, 주당 수업 시간입니다. 자, 수업 시간이라고 그냥 선생님 적을게요. 자, 주당 그러니까 몇 시간을 배우냐면 얘는 뭐냐면 4시간을 배우고 있고요. 영어는 3시간을 배우고 있고, 수학도 역시 3시간을 배우고 있고, 사회는 1시간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점수를 갖다가 평어를 계산해 보니까 평어라고 하는 것은 수음이 이한가를 갖다 얘기하겠죠. 이 친구는 뭐냐, 여기를 우를 맞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는 수를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를 맞았고, 여기는 뭐냐면 양을 맞았어요. 이럴 때 한번 우리 산술평균하고 가중평균을 갖다 한번 비교해봐서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우리 교재에 보면 수는 얼마를 갖다가 고려한다고 그랬어요? 수는 5를 준다고 그랬고요. 우는 4. 됐습니까? 미는 얼마를 준다고 그랬어요? 3. 양은 2. 가는 2를 갖다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먼저 산술평균부터 구하도록 할까요?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몇 점을 주겠습니까? 4점을 주겠고요. 수니까 5, 미니까 3점, 양이니까 얼마를 주겠습니까? 2점을 주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과목이니까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지 4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2를 갖다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그냥 4 더하기 5 더하기 됐습니까? 3 더하기 2를 갖다 뭐로 나눈다고요? 4로 나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4가 되니까요. 그쵸? 14가 되니까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5가 되네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뭐냐면 단순하게 산술평균을 구한 값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가중평균을 이용해서 구해보죠. 가중평균.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어를 갖다가 단지 뭐냐면 우라서 그냥 아까 같이 그냥 4만 더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뭐냐면 수업시간, 이것이 뭐냐면 수업시간 4시간이니까 그만큼 가중값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요거하고 요걸 같이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전체적으로 뭐냐면 수업 시간이 지금 현재로서 뭐냐면 4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로 나눠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제일 밑에가 뭐가 되냐면 4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즉 가중값의 전체적인 합계를 갖다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할 때 아까 산술평균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4를 갖다 썼죠? 근데 이번에 그렇지 않고 4 곱하기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3 곱하기 5가 되겠죠? 3 곱하기 5.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3 곱하기 3. 3 곱하기 3.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1 곱하기 2가 되나요? 자, 1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바로 앞에 4라든가 3이라든가 또는 자, 3이라든가 요거 1 곱해준 것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주당 몇 시간씩 들어오느냐? 바로 가중값을 갖다 해준 거죠. 자, 이걸 값을 갖다 구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1분의 42가 되고요. 이 값은 바로 얼마가 됐냐면 3.82가 됐습니다. 자, 요 두 개를 갖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건 산수평균일 때고요. 가중평균일 때거든요. 자, 요 값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다 분석해 볼 때, 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단위수가 높은 과목을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됐어요?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 가중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됐죠? 이거 갖다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 소스를 갖다 한번 보면서 우리 교재 보면 158쪽에 나와 있죠? 자, 평어의 단위수를 곱해서 가중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그걸 갖다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샵하고 include studio.h 됐네요. void main 했습니다. 자, a하고 sd라고 하는 변수를 갖다가 정수로 선언했습니다. 자, 플로트 AV 했습니다. AV는 지금 현재 뭐로 선언했다는 얘기입니까? 실수로 선언했다는 얘기죠. 자, 지금 현재 수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단위수예요. 단위수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뭐가 되겠습니까? 가중값이 되겠죠. 주당 4시간 들었고, 3시간 들었고, 3시간 들었고, 1시간 들었고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걸 갖다가 자, 평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당 4시간 들은 것을 갖다가 이건 뭘 맞았다는 얘기입니까? 우를 맞았다는 얘기죠. 우일 때 4고 수를 맞았다는 건 뭐가 되겠어요? 5가 되고요. 그렇죠? 자, 미일 땐 3이 되고요. 양일 땐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는 D는 0 해줬으니까 S 값은 뭐가 된 거고 0이 된 거고요. D 값도 뭐가 된 겁니까? 0이 된 거라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갖다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중값에 대한 누적 합을 갖다 구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0부터 3까지 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여기가 보니까 배열이 0, 1, 2, 3 가기 때문에 0부터 3까지 간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D는 뭐냐면 SUA 값을 갖다 계속 더하고 있어요. SU가 지금 현재 뭔데요? 단위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중평균을 구할 때 뭐냐면 전체적인 단위수의 합계를 갖다가 이 합을 갖다 구해서 뭐로 나눠주고 있습니까? 단위수의 합계로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거 값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SU라는 배열값을 계속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기를 잘 보세요. SU 곱하기 어떻게 됐습니까? PUA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 값하고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S에다가. 결국은 여기는 뭐냐면 가중에 대한 합을 갖다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4 되고요. 3 곱하기 5 되고요. 3 곱하기 3 되고요. 1 곱하기 2가 된다고요. 좀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바로 가중값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갖다 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빠져나와서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S가 지금 현재 써서 뭔데요? 그렇죠? 각각에 대한 가중값을 이용해서 즉 단위수하고 평을 갖다 곱한 값에 대한 누적 합이 되겠죠? 이 값을 갖다 뭐로 나눠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단위수의 합계로 나눠준다 그러면 가중평균이 나올 수 있겠죠? 가중평균 나오니까 결국 값은 어떻게 돼서 우리 교재 보니까 3.82가 나왔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아, 단위수에다 각각에 대한 평을 갖다 곱해준 값을 갖다가 곱해서 누적합을 구한다. 그걸 갖다 뭐로 나눠준다? 아, 단위수의 합계로 나눠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 우리가 또 자료가 있는데 자료 갖다 분석할 때 쭉 하고 자료가 들어올 텐데 도수 분포를 갖다 이용해서 도수 분포를 갖다 구할 겁니다. 즉 어떤 범위에 숫자가 몇 개 들어있느냐를 갖다 하는 게 바로 도수 분포 구하기거든요. 자, 그래서 도수 분포 구하기를 조금 설명해드리고요. 여러분한테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도수 분포 구하기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자, 도수 분포 구하기입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도수 분포 구하기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통계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좀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수라는 것이 잘 느낌이 잘 와닿지 않을 때 여기다 살짝 어떤 걸로 보냐면 빈이라는 글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아, 빈도수? 빈도수라고 하는 거 자주 나오는 횟수?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료가 쭉 나와 있을 때요. 각각에 대해서 어느 범위에 어떤 것은 몇 개가 들어가 있고 어느 범위에 뭐는 몇 개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표시해 준다면 어떻습니까? 그 자료를 갖다 분석할 때 훨씬 더 편하게 분석할 수 있겠죠. 됐어요? 통계라고 하는 것은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통계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료를 쭉 나열해 놓는 게 아니에요. 그 자료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어떤 의미 있게 가공을 해서 아, 여기서는 바로 이 자료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그 의미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에도 보면 지금 현재 보면 도수 분포표를 구하는 프로그램인데 90점에서 100점까지는 몇 명, 80점 이상에서 89점까지는 몇 명, 또한 70점 이상에서 79점까지는 몇 명, 0점에서 69점까지는 몇 명을 갖다 구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소스를 갖다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소스를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됐어요. 자, 지금 보니까 샵하고 include start.h 돼 있고요. 샵하고 include math.h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void main 됐네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여기는 보니까 자, n 언더바 s, n 언더바 u, n 언더바 m, n 언더바 y 하고 그러면 k라는 하는 변수를 뭐로 줬냐면 정수로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m이라는 배열은 쭉 이와 같이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뭐냐면 77, 88, 85, 100, 64, 74, 77, 99 이런 배열이 들어와 있네요. 값이 들어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여기와 변수를 갖다 선언해 준 것을 갖다 다 뭐로 초기화시켰습니까? 보니까 0으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포문하고서 여기서 여기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여러분 스위치 케이스면 다 알죠? 지금 뭐냐면 요 값에 따라서 어디에 해당되는 가지를 갖다 보면 되니까요. 자, 제일 처음에 77이 왔습니다. 왜냐면 K 값이 0이니까 M0 값이 얼마니까? 77이니까요. 77을 갖다 10으로 나눴습니다. 10으로 나누면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7이 되겠죠? 그러니까 케이스 10 아니죠? 9 아니죠? 8 아니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7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에다가 뭐냐면 뿔뿔이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더해진다고요. 그러니까 n 언더바 mn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1이 되겠죠, 일단. 더해져서. 왜냐면 제일 처음에 0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번엔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88이 들어올 거라고요. 왜냐면 K값이 이번에 1 됐으니까. 자, 88을 10으로 나누면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8이 되겠죠? 8이 되니까 10 같지 않고 9하고 같지 않고 여기가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n 언더바 u에다가 뭡니까? 자, n 언더바 u에다가 바로 뭐냐? 값이 또 1이 이렇게 더해지겠네요. 다시 이번엔 뭡니까? 또 85가 들어오겠죠? 85가 들어오면 또 뭐냐면 85를 갖다 10으로 나누니까 이번엔 또 8이 되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 가서 또 다시 또 1을 갖다 하나 더하니까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100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을 갖다가 10을 갖다가 100을 갖다가 10으로 나누니까 10이 되겠죠? 결국 뭡니까? n 언더바 수에 뭡니까? n 언더바 수라는 값, 요 s의 여기에 값이 뭐가 들으면 1 이렇게 될 거라고요. 계속하면서 뭐냐면 0부터 어디까지? 7까지 해서 0, 1, 2, 3, 4, 5, 6, 7 끝까지 데이터까지 쭉 하면서 각각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하나씩 더하는 거예요. 더하다 보면 결국 뭐냐면 요 범위에 해당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보면 지금 현재 값을 갖다가 이 스위치 케이스물을 쓰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10을 나눠주는 방법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10이라든가 9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아, 90에서 100 사이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여기에 해서 n 언더바 s의 값을 갖다 쭉 했을 때 여기에 저장된 값을 갖다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 뭡니까? 80에서 89 사이에 있는 값 써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결국 요 데이터를 갖다가 이용해서 요 값을 갖다 보면 아, 90에서 100 사이에는 몇 개가 있고 80에서 89 사이에는 몇 개가 있고 이거 갖다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각각에 대해서 자료가 다 쭉 나열됐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나름대로 뭐냐면 어느 범위에는 몇 개가 있는지를 갖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도수 분포를 갖다 구하게 된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계 처리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주제인 성적 처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적 처리는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성적 처리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하셔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석차를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재에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 뭡니까? 구조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구조체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 성적 처리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성적 처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성적 처리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자, 성적 처리 보겠습니다. 자, 성적 처리 프로그램에 대한 흐름은 여러분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뭐냐면 채점이 있습니다. 채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답하고 학생이 적어놓은 답을 갖다가 각각의 배열에 저장합니다. 각각의 배열에 저장해서 하나하나 요소를 갖다 비교를 해요. 비교해서 맞으면 동그라미를 주고 틀리면 X를 주면 되겠죠. 이렇게 채점을 하고 자, 채점한 점수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석차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채점하는 것은 알고리즘 그렇게 설명할 건 없고요. 석차를 갖다 구하는 방법을 갖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97이 있고요. 그 다음에 88이 있고요. 그 다음에 74가 있다. 그 다음에 89가 있고, 자, 69가 있다고. 만약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석차를 갖다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죠. 제일 처음에 우리 딱 눈으로 봤을 때 1등은 누굽니까? 그쵸? 97점 맞은 친구가 1등이겠죠. 자, 근데 컴퓨터에서는 뭐냐면 딱 보고서 아, 얘는 1등 이렇게 판단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 뭐냐면 등수를 다 1등이라고 이렇게 줘요. 1등이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다 1등이라고 주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97을 갖고 자기보다 큰 게 있는지를 갖다가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갑니다. 자기보다 클 때마다 뭐냐면 여기 1에다가 값을 갖다 더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비교해 갑니다. 크지 않죠? 크지 않고. 크지 않죠? 크지 않으니까 97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몇 등이라는 얘기입니까? 1등이라는 얘기죠. 됐어요? 자, 88을 갖고 왔습니다. 88은 자기보다 큰 게 과연 몇 개 있는지를 갖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97은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크니까 여기다 더하기 1 되겠죠. 74하고 비교해보니까 자기보다 크지 않고요. 89, 자기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다시 또 1이 더해지겠죠. 69는 자기보다 크지 않으니까 더 이상 더해지지 않겠죠. 88은 결국 몇 등이라는 얘기입니까? 3등이라는 얘기예요. 74가 오면 자기보다 클 때마다 1씩 더해줍니다.
97은 크죠? 그러니까 다시 또 뭐냐면 1이 더해지고요. 88도 자기보다 크네요. 다시 또 1이 더해지고요. 89 역시 또 자기보다 크네요. 자, 1 더해지고요. 69는 어떻습니까? 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납니다. 결국은 74는 몇 등이라는 얘기? 4등이라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다음 89가 왔습니다. 자, 97 자기보다 큰 게 하나 있네요. 자, 88 자기보다 크지 않죠? 74 아니고 69도 아니니까 결국 뭐냐면 끝냈을 때 얘는 바로 몇 등이 되는 겁니까? 2등이 되는 거죠. 자, 69일 때 봅시다. 97 자기보다 크네요. 다시 1 더해주고요. 88도 크니까 다시 또 1 더해주고요. 74 크니까 다시 또 1 더해주고요. 89 큽니다. 다시 또 1 더해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결국 몇 등이라는 얘기? 5등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즉 뭐냐면 이와 같이 뭐냐면 등수를 내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한다? 다 제일 처음에 뭐냐면 1로 초기화를 한다. 다. 1로 초기화하고 반복문을 돌면서 자기보다 큰 값이 있을 때마다 뭐 어떻게 한다? 일식을 더해준다. 그게 바로 뭐냐? 최종적으로 다 반복했을 때 그 최종적인 값이 바로 뭐냐면 자기 등수다. 이게 바로 뭐냐면 등수 내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요 알고리즘을 갖다 우리가 자, 프로그램 소스를 갖다 보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빔을 보도록 하죠.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프로그램 소스를 보면서 선생님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음은 성적 처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소스를 분석하다 보면 쭉 하고 일이 나와 있으면 이거는 석차를 구하는 거구나. 금방을 눈치채셔야 된다고요. 금방. 됐어요? 이게 뭐 하는 거지? 한참 쳐다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NU라고 하는 배열이 쭉 나름대로 값이 들어와 있고요. 랭크가 들어와 있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순위를 구하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보니까 A는 0부터 7까지 하고요. 자, 요 반복문이 들어가면서 요 문장을 수행할 텐데, 자, 요 문장을 수행하면서 보니까 이품이 달려있네요. 그쵸? 이품이 달려있으니까 결국 뭐냐면 바로 여기 갖다 수행하는 거죠. 자, 제일 처음에 A 값이 0입니다. A가 0일 때 B는 0부터 어디까지 들어가요? 6까지 들어가겠네요. 자, 0, 1, 2, 3, 4, 5, 6이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교하겠구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B는 이제 0부터 6까지 가는데 NUA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냐면 97이 들어온다고요. 97이 들어오고 NUP, B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니까 0부터 6까지 가니까 제일 처음에 97이 올 겁니다. 97은 97보다 작아요?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걸 갖다 수행합니까? 수행하지 않습니까? 수행하지 않죠. 수행하지 않고 다시 뭐냐 B 값을 갖다 하나 증가시키니까 이번에 88이 온다고요. 74, 89, 69, 52, 63이 다 와보지만 97보다 어떻습니까? 큰 게 없죠. 그러니까 97은 뭐냐면 아마 분명히 1등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을 그냥 갖고 있다고요. 이번에 뭐냐면 자, A 값을 하나 증가시켜서 A가 1이 됐습니다. 이번에 어떤 값을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까? 88을 갖고 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NU A 값은 뭐가 됐어요? 88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B 값은 다시 뭐냐면 0부터 6까지 들어가겠죠. 자, 97이 옵니다. 97이 왔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랭크는 어떻게 되겠을까? 기존에 쓰던 랭크 값에다 더하기 1을 해주니까 다시 1 이렇게 더해지겠죠. 그 다음에 또 74가 오고요. 89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크니까 다시 또 뭡니까? 여기다 또 더하기 1을 해주고요. 그 다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69가 오고 52가 오고 63이 오겠죠. 하지만 더 이상 자기보다 큰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 둘, 세 개 더해지니까 88은 몇 등이다? 3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74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다시 90에서 쭉 돌아가면서 자기가 클 때마다 뭡니까? 하나씩 더해주면 되니까 그 더해진 바로 랭크 그 배열에 저장된 값이 바로 뭐예요? 자기 등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뭐냐면 석차를 내겠습니다. 됐죠? 석차 알고리즘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랭크를 갖다 구할 때 제일 처음에 1로 주는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예, 제일 처음에 1로 주고 나서 자기보다 큰 값이 올 때마다 뭡니까? 여기다 다 계속 1을 더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등수다. 이것 때문에 바로 제일 처음에 1로 주고 출발하고 나서 어떤 값을 가지고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교하면서 자기 큰 게 있을 때마다 여기에다 1씩 더해주면 바로 자기 석차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요. 총점 평균 및 석차를 계산하여 출력하는 성적 처리 프로그램이 쭉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여기 보면 구조체도 적고 막 이런데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부분은 바로 보니까 총점을 구하는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석차를 구하는 부분이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우리 그래서 그 정도로 해두시고요. 대표 기출문제를 갖다 분석해보면서 하나하나 또 나가보도록 하죠. 자, 기출문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1번입니다. 자, 요 문제도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값을 주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 소스를 주고, 출력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출력의 어떤 형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골라봐라. 이런 문제는 빠지지 않고 출력되는 겁니다.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int A하고 B 했습니다. C가 됐는데 C는 지금 현재 뭐냐면 다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줬어요. 자, 그럼 우리가 C가 다 0으로 초기화 됐으니까 배열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자, 4개가 있네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점자값이 0, 1, 2, 3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뭐로 초기화 됐다고 지금 현재 보니까 0으로 초기화 됐어요. 자, D라는 배열에는 지금 현재 1, 2, 3, 1, 4 이렇게 됐네요.
자, 요 반복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반복으로 들어가는데 0부터 4까지 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자, DA 값이 지금 현재 뭐냐면 A가 지금 현재 0이니까 D 0값을 갖고 있겠죠? D 0값을 갖고 왔더니 지금 현재가 뭡니까? 1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1을 빼래요. 그 값을 갖다가 C에 뭡니까? C라는 배열의 첨자를 사용하겠네요. C0은 C0 더하기 1을 해주니까 여기에 뭐가 더해지겠습니까? 1이 더해지겠네요. 됐어요? 다시 A값이 1 증가되게, 요거에 의해서 1 증가돼서 이번에 뭘 갖고 있습니까? 2가 갖고 있죠? 자, 2가 갖고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하나를 빼주니까 C1에는 C1 더하기 1 하니까 다시 1 되겠죠? 자, 3을 갖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여기에 다시 1 더해지겠죠? 다시 1을 갖고 왔습니다. 1을 갖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1-1이니까 C0에다가 C0 더하기 1이니까 기존에 1이 있었는데 여기다 다시 1을 더하라니까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2가 되겠네요. 이거 같이 2. 됐어요? 그 다음에 4가 갖고 왔습니다. 4를 갖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C에 3에다가는 하나 더하라 그러니까 1 이렇게 더해지겠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반복을 돌았더니 바로 C라는 배열에서 바로 나온 어떤 값입니다. 이 값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출력해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바로 지금 현재 포문은 이렇게 됐고요. 요문은 바로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0부터 3까지도 찍어줍니다. 자, 근데 B는 1부터 해서 요 CA 값까지 찍어주고 있거든요. 자, 제일 처음에 C0 값이 바로 뭡니까? 2니까 2까지 찍어주겠죠. 1, 2니까 몇 바퀴를 도겠습니까? 2번 찍어주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몇 번 찍어주겠습니까? 2번 찍어주고요. 나와서 U라인을 만났으니까 다음 줄로 내려가겠죠. 다시 올라갑니다. A가 1입니다. 요 값을 갖고 오니까 여기는 1이 되겠죠. 자, 1부터 1이니까 이걸 갖다 한 번 찍어주겠죠. 그 다음 몇 번 찍어주겠습니까? 한 번 찍어주겠고, 한 번 찍어주겠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구해보라 그랬으니까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보니까 네, 바로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는요, 다음은 속차를 구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지금 뭐냐면 근데 이 프로그램 갖다가 여러분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동점이 나왔을 때, 이와 같이 동점이 나왔을 때, 알겠습니까? 이 둘에 대해서도 뭐냐면 동서차를 주지 않고 이걸 갖다가 순위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보니까 우리가 총점을 보니까 270이 2명이 있고요. 또한 뭐가 있습니까? 265 몇 명이 있습니까? 65가 3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이제 석차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됐어요. 4에서 A는 0부터 4까지 가겠죠? 5부터 작은 경우까지니까. 자, 그 다음에 제일 처음 뭐냐면 BI라는 변수에는 어떤 값을 갖고 가냐면 TTAS입니다. TT 그러니까 0이 되겠죠? 지금 현재 TT라는 배열은 바로 여기 보니까 배열이 TT로 지어져 있거든요. 요 배열입니다. 자, 요 배열에 의해서, 자, 여기로 오겠죠? 요 값을 갖고 오는데, 요 값에다가 더하기 JS라는 배열에서 뭐냐면 A행 2열. 자, JS라는 배열은 바로 이겁니다. A행 2열이니까 0행 2열 값이죠? 0행 2열 값이니까 뭘 갖고 있습니까? 90을 갖고 온다고요. 90을 뭐로 나누는데요? 1000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됐어요? 90을 1000으로 나누니까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0.09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270에다가 1000으로 90을 갖다가 1000으로 나온 값을 갖다가 더해서 가겠다는 얘기죠. 결국 보니까 같은 동점자들에도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프로그램 점수를 갖다 점수를 갖다 많이 맞은 친구가 뭡니까? 등수가 앞서겠네요. 됐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방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석차하고서 뭐냐면 A 값은 지금 현재 뭐냐면 값은 뭐냐면 1로 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B는 0부터 4까지 가면서 다시 교라는 변수였는데 자, 이걸 잘 보세요. 이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TTB라고 했거든요. TTB라고 하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비교해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JS라는 배열 비행 2열값. 비행 2열값이 바로 요거죠. 요걸 갖다 뭐로 나눠서 1000으로 나눈 값을 갖다 더해서 한 값을 갖다 어디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까? GY고 여기다 넣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하나 비교해 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값이 차례대로 비교해 봤더니 이거보다 만약에 작다 그러면 뭡니까? 나는 석차가 하나씩 떨어지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걸 갖다 돌아가게 되면 결국 누가 제일 먼저 1등이겠습니까? 그쵸? 길등이가 당연히 1등일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가 2등이겠어요? 영수가 지금 현재 보면 영수가 지금 현재 2등이 되겠죠. 왜냐면 같은 점수들에도 결국 뭐냐면 여기서 차이가 나니까요. 즉 뭐냐 프로그램 점수가 얘는 80이고 얘는 뭐냐면 90이고 얘는 얼마가 되기 때문에 80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65점을 맞았더라도 누가 제일 앞서겠습니까? 그쵸? 선영이가 제일 앞설 거라고요. 그 다음 또 누가 앞서겠습니까? 그쵸? 95점을 맞은 순위가 앞설 거고요.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철수가 제일 낮이겠네요. 이 프로그램 알겠습니까? 지금 뭐냐면 같은 총점이라도 어떤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 점수를 갖다가 1000으로 나눈 점수를 갖다 더해서 각각에서 석차를 갖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번이 되겠죠. 왜? 길등이하고 영수는 점수가 같은데 누가 점수를 더 맞았습니까? 프로그램 점수를 갖다 더 잘 맞은 길등이가 바로 등수가 앞선다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 현재 B라는 값에서 여기서 이 값을 가지고 와서 각각에 대해서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점수를 갖다 더한 값을 갖다 다 이용해서 더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석차를 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답은 뭐냐면 1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대표 기출 문제 분석을 갖다가 풀어봤고요. 우리 한번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나름대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능 실전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 소스를 갖다 딱 분석해볼 때 여러분들 어때요? 그렇죠? 보이드 메인 됐고요. A하고 B 됐는데 보니까 배열에 딱 하고 나름대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R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와 같이 랭크라고 하는 변수가, R이라고 하는 변수가 주어지면서 1111 이렇게 됐네요. 딱 보니까 뭐예요? 아, 이거 점수를 갖고 분명히 순위를 구하라는 어떤 그런 거구나. 자,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바로 뭐냐면 R이라는 배열을 갖다 다 물어본 게 아니고 R 원값이 저장되는 것은 뭐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려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0부터 5까지 가고 있습니다. B는 0부터 5까지 가고 있거든요. 만약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RA는 뭐가 된다? RA 플러스 1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우리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0,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각각의 다 뭐로 초기화 됐습니까? 1로 초기화가 됐죠? 이렇게 1,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제일 처음에 A가 0입니다. A가 0을 갖고서 뭐냐면 B는 0부터 어디까지 들어가겠습니까? 5까지 들어가겠죠. 자, A 0값이니까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95가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95가 들어왔을 때 95라는 값이 만약에 0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값보다 만약에 작다라는 즉 결국은 다시 또 얘기해보면 이 값보다 큰 값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냐면 자기는 RA에다가 뭐냐면 더하기 1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각각에 대해서 비교해보니까 자기보다 큰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RA 더해지겠습니까? 안 더해지겠습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걸 갖다 수행하지 않겠죠.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뭐냐면 A가 1이 왔습니다. 이번에 어떤 거가 온 거예요? 85가 온 거예요. 85를 갖고 여기서부터 쭉 비교해 봅니다. 자, 일단 95가 있으니까 뭡니까? 하나 더해지겠고요. 그쵸? 98이 왔습니다. 또 하나 더해지겠죠? 78 안 더해지죠? 68 안 더해지죠? 55 안 더해지죠? 결국 뭐냐면 R1에는 뭐가 저장되겠습니까? 3이 저장되겠죠. 이번에 어떤 걸 갖고 옵니까? 98이 올 거라고요. 98이 오는데 선생님 좀 전에 설명을 잘못했네요. 그렇죠? 95인 경우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큰 게 98이 있네요. 그렇죠? 98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값은 1이 아니고 2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아마 그 오류를 잡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98이 왔습니다. 이 값이 제일 처음에 뭐냐면 98이라는 얘기예요. 98. 자, 98이 왔으면 98하고 95부터 해서 쭉 해서 55까지 자 비교해 보는 거죠. 자, 95가 98보다 크다는 조건 만족하지 않죠? 만족하지 않고요. 자, 만족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는 1이 저장되겠네요. 다시 78이 왔습니다. 78이 오면 뭐냐면 자기보다 큰 값이 올 때마다 1을 무조건 더하니까 자, 지금 현재 뭐냐면 95가 왔습니다. 1을 또 더하고요. 85가 왔으니까 또 1 더하고요. 98이 왔으니까 또 1 더하고요. 그렇죠? 68일 때 더해집니까? 안 더해집니까? 안 더해지죠? 55일 때 어떻습니까? 더해지지 않죠? 결국은 뭐냐면 요 값은 뭐냐면 1, 2, 3, 4니까 결국 너는 몇 등이다? 4등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값을 구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95가 왔습니다. A0 값이 지금 현재 얼마라는 얘기? 95라는 얘기니까 95가 오는 거죠. 95라는 값을 갖고 여기서 여기까지 쭉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냐면 95가 오겠고 95는 95보다 작다는 조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걸 갖다 수행하지 않죠? 85가 옵니다. 85가 와도 뭐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이번에 98이 왔어요. 98이 오면 어떻습니까? 95는 98보다 작다는 조건 만족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R0에는 R0 플러스 1 하니까 이게 원래 1이었었는데 하나를 더해주니까 2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78이 오고 68이 오고 55가 와도 이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결국 뭡니까? R0의 값은 제일 처음에 뭡니까? 95라고 하는 건 2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뭐냐면 등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등수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물어본 것은 지금 현재 뭐냐면 R1 값에 저장되는 값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R1 값은 지금 현재 뭡니까? 바로 3등이니까 3이 저장되어 있겠죠.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바로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보면 자, 지금 현재 int n이라고 하는 배열이 있는데 95, 85, 75, 65, 55 됐습니다. 지금 현재 s는 지금 현재 뭐냐면 0.0으로 줬네요. 실수로 줬습니다. 자, 폼은 돌아가면서 지금 현재 보니까 0부터 4까지 해서 s 값을 갖다 계속 누적하래요. 지금 뭐냐면 배열에 n에 있는 값을 갖다 가지고 와서 다 더하라는 얘기죠. 다 더하면 값이 얼마가 되냐면 여러분들 375가 됩니다. 375. 됐어요? 자, 375를 갖다가 5로 나누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75가 되겠죠. 이렇게. R은 지금 현재에서 얼마가 되냐면 75가 되는 거예요. 자, 75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0부터 4까지 하면서 결국 이걸 갖다 계속 수행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수행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if 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A가 나오겠고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B가 나오겠고요.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C,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D가 나오고, 그 다음에 F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냐면 출력되지 않는 등급이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자, B는 0부터 가니까 제일 처음에 NB, N 0값을 가지고 했죠.
n 영값을 가지니까 제일 처음에 갖고 오는 값은 뭡니까? 95가 올 거라고요. 여기다 그냥 써놓고 할까요? 95가 오고요. 85가 오고요.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65, 55입니까? 자, 95, 85, 75, 65, 55 맞네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0값이 95로 갖고 왔다고 생각해보죠. 95가 왔습니다. 아, R값이 지금 현재 75니까 이거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95가 되겠고요.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85가 되겠고 여기는 R에서 10을 빼주니까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65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R에서 20을 빼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55가 되겠네요. 자, 제일 처음에 95가 왔다 그러면 95는 95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하죠? 뭘 출력해 주겠습니까? 이때는 A를 출력해 주겠네요. 빠져나가겠죠? 다시 와서 B가 1이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떤 값을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까? 85로 갖고 온다는 얘기죠. 85가 왔을 때 이 조건 만족하지 않죠? 여기로 오겠네요. 85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하니까 이때는 뭐가 출력해가겠습니까? B가 출력되는 거죠. 됐어요? 이번엔 뭐냐면 75가 들어왔습니다. 75가 들어오면 이 조건 만족하지 않죠? 만족하지 않죠. 이 조건 만족하네요. 그럼 결국 뭘 출력해 주겠습니까? C가 출력되겠죠. 다시 B값을 증가시켜서 이번엔 뭐냐면 65가 왔어요. 65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죠?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죠? 여기 만족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출력해 주겠습니까? C가 출력되고요. 이번엔 55가 왔습니다. 55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건 만족하지 않죠? 만족하지 않고요. 만족하지 않고 여기 만족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출력되겠습니까? D가 출력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끝난다고요. 끝났을 때 A, B, C, C, D가 되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출력되지 않는 걸 물어봤으니까 출력되지 않는 건 몇 번이에요? 그렇죠. 5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F가 있네요. 그렇죠. F는 바로 출력되지 않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바로 뭐냐면 각각에 대해서 점수를 갖고 와서 학점을 매기게 되는데 학점 점수를 매겼는데 점수에서 출력되지 않는 값은 뭐냐고 물어보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8번에 보면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샵하고요. include study.h 됐네요. void main 됐고요. 자, int였습니다. a, b, t 했습니다. a와 b와 t라는 변수를 갖다가 정수형으로 선언했어요. 자, num이라는 배열에 지금 현재 뭐냐면 2, 5, 4, 9, 6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num이라는 배열을 갖다 한번 그려볼게요. num1이라는 배열을 갖다가 몇 개가 들어가 있다고요? 5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그려보죠. 자, 여기 0, 1, 2, 3, 4 하겠습니다. 각각의 값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자, 2, 5, 4, 9, 6 이렇게 들어갔죠? 됐어요? 자, 스태틱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태틱이라고 하면 뭡니까? 그쵸? 이 배열에 있는 값이 다 뭐로 초기화가 됩니까? 0으로 초기화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num2라는 배열에는 어떻게 되냐면 num2라는 배열인데 이게 자, 역시 뭐냐면 자, 다득 하나 잡아주겠죠? 다득 하나 잡아주는데 다 뭐로 초기화가 됐다고요? 0으로 초기화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갖다 해보겠습니다. 포문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쭉 하고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 있네요. 자, 제일 처음에 A가 0입니다. T는 제일 처음에 0으로 놓고 들어갔네요. 자, 이 부분으로 돌겠습니다. 즉, A가 0일 때 B는 0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면 0까지 들어갔네요. 그럴 때 num1에 있는 값을 갖다 가지고 와라 그랬거든요. num1에 0값이니까 여기다가 뭐냐면 결국 T에다 더해보니까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2밖에 안 더해지겠죠. 왜냐면 0부터 0까지니까. 됐어요? 이 값을 갖다 T에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다시 올라갔어요. A가 이번엔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자, t를 갖다 0으로 놓은 것은 뭐냐면 좀 전에 t값은 뭘 갖고 있었는데 2를 갖고 있었는데 그 값을 갖다 없애버리라는 얘기죠. 뭐로? 0으로 초기화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b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겠어요? 0부터 1까지 가겠네요. 0부터 1까지 가면서 이걸 갖다 계속 더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에 계속 더하니까 0부터 1까지니까 이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7이 되겠네요. 다시 또 올라가서요. 자, 이번엔 뭐가 되겠습니까? 요까지 구하라는 얘기죠. 0부터 2까지. 왜냐면 a 값이 이번에 2가 됐으니까 0부터 2까지 하니까 7에다가 4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1이 되겠네요. 다시 또 A 값을 갖다 또 증가시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라는 얘기죠.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 합을 갖다 구하라니까 여기서부터 쭉 합을 구하니까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6이 되겠죠. 다 구해놓고 나서 이걸 갖다 출력하래요, 요걸. 이걸 갖다 출력하니까 보니까 0부터 4까지 하는데 다 쭉 출력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증가값이 20 증가가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0값 찍어주니까 2가 찍어지겠죠. 자, 첨자를 갖다 2개 증가시키니까 어디가 되겠습니까? 6이가 되겠죠. 바로 뭐가 찍히겠습니까? 10이 되고요. 또 2개 증가시키니까 이번에 뭐가 되겠습니까? 26이 되겠네요. 바로 이와 같이 26이 찍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찍히는 것은 2와 11과 26이니까 우리 교재에 보니까 이렇게 찍힌 게 바로 뭡니까? 답은 네, 바로 3번이 되겠네요. 됐죠, 여러분들? 자, 다음 문제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9번 문제를 보시면 샵하고 include studio.h 됐습니다. void main 됐고요. int a 했고요. tt 값은 지금 현재에서 뭐냐면 0으로 줬어요. 자, 근데 지금 현재 tr이라는 배열이 있고요. an이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자, 근데 tr이라는 배열은 지금 현재 보면 3, 4, 2, 1, 3, 5, 5, 3, 2, 2 이런 값을 줬고요. an이라는 배열에는 4, 5, 2, 1, 3, 4, 5, 3, 2, 1 이런 값을 줬습니다.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네, 이거 바로 뭐냐면 채점 프로그램입니다.
즉 뭐냐면 이것은 아마 정답인가 봐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그 정답에 대해서 답을 갖다 한 어떤 답지인가 보죠. 이 두 개를 갖다 읽어서 이걸 잘 보세요. 자, 만약에 0부터 9까지 들어가는데 요거하고 요거 같다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TT에다 가서 어떻게 해라? 10점씩을 더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을 때마다 얼마씩 더해라는 얘기입니까? 10점씩을 더해라는 얘기니까 우리 그냥 프로그램 소스에서 그냥 볼 수 있죠? 요거하고 같으면 어떻습니까? 10점을 더해주는데 3하고 4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틀린 걸 X라고 표현해 봅시다. 자, 4하고 5하고 같습니까? 아니죠? 2하고 같습니까? 네, 같네요. 이건 동그라미 쳐주고. 자, 이거 같습니까? 네, 같죠? 같아요? 네, 같습니다. 이거 틀렸네요. 그렇죠? 이거 어때요? 같죠? 이거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때요? 같죠? 이거 어때요? 틀리겠네요. 자, 우리가 이것이 같을 때마다 10점씩 더해진다 했으니까 결국은 동그라미 표시하는 것마다 결국은 10점씩 더해지니까 TT는 결국 얼마가 저장되겠습니까? 60이 저장되겠죠. 그래서 값을 보니까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출력값 TT는 60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통계 및 성적 처리를 갖다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서의 어떤 반드시 출제 기준은 뭐냐면 성적 처리 부분입니다. 성적 처리 부분에서 뭐냐면 순위 구하는 거, 여러분들 꼭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고리즘 완벽하게 분석하시고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꼼꼼히 공부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료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들 꼭 복습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